그야말로 푸틴신이 강림했습니다.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방북하자 북한은 모든 국가 권력을 동원해 푸틴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커다란 초상화가 나란히 걸렸고 군인과 시민 수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도로와 광장, 공항까지 가릴 것 없이 푸틴 대통령이 이동하는 모든 장소엔 수천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도열해 푸틴 환영을 외치며 러시아 국기를 흔들었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까지 나와 쉼없이 러시아를 외쳤습니다. 축하 공연이 시작되기 전엔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오직 푸틴 대통령만을 응시하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는데 마치 푸틴을 숭배하는 종교와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공연 내내 푸틴 대통령은 썩 좋지 않은 표정으로 관람했는데요. 그는 공연 관람할 때를 제외하곤 대부분 적극적인 자세로 김 위원장을 대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도 선물한 바 있는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 한 대를 추가로 선물했는데요. 김 위원장을 조수석에 태운 채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금수산 영빈관 군내도로를 주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운송수단이나 사치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면서까지 김 위원장의 성의를 표한 겁니다. 두 정상의 노력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하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담 뒤 공동 발표에서 우리 두 나라 관계는 동맹관계라는 새롭고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밝힌 상호지원 조항은 과거 양국 간 존재했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근접한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명확합니다. 우크라이나전 장기화로 탄약 수요가 커진 만큼 북한의 추가 무기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은 탄약을 실은 컨테이너 최소 10,000개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파악된 것만 152mm 포탄, 122mm 로켓, 대전차 미사일 등을 포함해 약 480만 발입니다. 그러나 이번 협정으로 러시아보다 북한이 얻는 것이 훨씬 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는 북한 로켓맨의 시험대로 변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신형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이미 북한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약 50발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한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사무엘 라만이 영국 왕립합동 군사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은 전 세계 다양한 분쟁에서 소형 무기의 효율성을 시험할 수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미사일을 시험할 수는 없었다며 우크라이나를 미사일 실험장 삼아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면서 실험하고자 하는 미사일은 북한판 에이테크스로 불리는 화성 11형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고체 연료로 비행하는 이 미사일은 마하 4의 속도로 약 480km를 이동할 수 있고 최대 500kg의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월 화성 11형으로 보이는 미사일이 20곳 넘는 우크라이나 마을을 공격하는 데 사용됐다며 최소 24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기차나 차량에 싣고 사격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발사할 수 있는데요.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지난해 11월 북한으로부터 미사일과 관련 화물 시험을 위해 러시아 서부 사격장으로 운반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의 실전 테스트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발표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정확도가 약 20%로 매우 낮은 품질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화성 11형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해 실전 데이터를 쌓는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위성 관련 첨단 군사기술 이전도 기대하고 있어 북러 밀착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